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브릭 회사 중에서 1위 회사가 있으면 2위도 있고 3위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회사가 역사가 깊은 브릭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에서요, 도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몰드킹이라든지 카다 회사가 있잖아요. 카다 회사가 벤츠 라이센스를 맺어서 최근에 30만원 후반대로 차량이 발매가 되었죠. 물론 레고사의 1대8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카다 제품에 비교했을 때는요, 높은 가격입니다. 꾸삐님의 채널에서도 카다 제품을 소개할 때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중국 회사들의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카다 회사의 알파 로메오인데요, 맥라렌과 비교할 만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발매가 된 차량의 특징을 레고도 잘 표현을 해주거든요. 데이토나의 후면부나 람보르기니의 전면부도 있고요. 디펜더나 BMW 1000RR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맥라렌의 F1은요, 브릭의 제한 때문일까요? 실제 차량의 포인트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알파 로메오는 조립하는 데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표현은 확실히 카다가 우세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알파 로메오가 8만원이 안 된 가격이고요. 맥라렌은 할인하면 18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카다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도약하는 중국 회사의 브릭이나 퀄리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영상을 보시면서요,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박스는 차량 제품을 인쇄하고 난 뒤에요, 박스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UV 프린팅 방식인데요, 차량에 바니쉬를 바르고 그 위에 라미네이팅으로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카다는 이렇게 제품을 두각시키는 방법으로 박스 아트를 만든 것 같아요. 확실히 레고와는 또 다른 박스 아트의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톱박스는요, 휠 타이어와 브릭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타이어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슬릭 타이어고요.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피제로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흰색이라 타이어 중에서 가장 단단한 타이어고요. 접지력이 가장 낮고 내구성이 높아요. 관유 저어의 등번호가 24번이라 박스에도 표현을 해줬어요. 봉투는 4번까지 있고요. 각 번호마다 6개나 7개의 봉지가 있어서 총 27개는 8개가 됩니다. 명패는 UV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라미네이팅 처리를 해서 반짝이죠. 스티커 번호는 78번까지 있고요. 실제로 다 붙여야 돼요. 설명서는 실제 차량 모델부터 트랙이나 차량 드라이버인 관유 저우의 인터뷰도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레고에는 없는 타이어 디자인도 강조를 했어요. 레고에서는 많으면 6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10장이 지금 넘습니다. 그리고 1대8 제품처럼 봉투마다 어떤 파츠를 조립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서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8만원도 안 된 제품에 아주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립의 첫 번째는요, 카다의 디퍼런셜 기어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아마도 이 파츠가 전체 샤시 부분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주황 브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검정색이라 원가 절감한 느낌이 아주 팍팍 들어요. 더블 위시본 구조로 서스펜션이 만들어지고 방식은 푸시로드 방식이에요. 브릭이 반짝반짝하죠. 코팅을 함으로써요, 브릭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는데 위시본 서스펜션 암을 이렇게 2개로 겹쳤어요. 리어 쪽 서스펜션을 만들 때부터 바퀴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차체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핀을 고정하는 과정에서도요, 아주 불편합니다. 확실히 중국 제조회사의 디자이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엔진은요, 레고의 6만원대 레고의 엔진이에요. 가격이 7만원 후반대이니까 엔진 부분은 그냥 그렇다 정도예요. 이렇게 첫 번째 봉투가 끝납니다. 두 번째 봉투는 리어 서스펜션 하고요, 프론트 모듈과 샤시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나가요. 서스펜션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비슷한 구조인 맥라렌과 서스펜션 설치가 완전 달라요. 어렵다기보다는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레고의 테크닉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비싼지 알았어요. 자, 다음으로 시스템 브릭을요, 이제부터 사용하면서 빔의 구멍들이 가능한 한 보이지 않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브릭을 조립해 가면서 샤시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론트 쪽에 서스펜션 파츠를 만드는데요, 5개 정도의 조립 파츠를 손으로 잡고 프레임에 장착하는
장착하는데 이것도 진짜 불편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의 작동은 위시본이 눌러가면서 스프링을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은 윙렛에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고요. 바퀴 쪽에 고정하기 때문에 이 윙렛을 장착하는데 조립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위시본 서스펜션 암에 스티커도 붙이고요. 조향을 위한 렉기어도 뒤집어서 장착을 해요. 그리고 다시 차량의 프레임에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시스템 브릭으로 살을 붙여 나가고요. 양쪽으로 파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브릭을 붙여 나가는 건 쉽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약간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진과 뒷바퀴 링크를 연결합니다. 하단부 사이드 패널은 여러 개의 브릭으로 파츠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 기울여서 장착을 해야 돼요.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수평 장착의 틀을 깨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운전석 쪽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만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는 조금씩 흰색 브릭이 나오는데요. 사이드 미러 파츠를 장착하고요. 헤일로 장착을 위한 패널도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고정하는 핀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정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리어 쪽의 상단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릭 체결도 아주 쉬웠고요. 헤일로는 소프트 엑셀인데 맥라렌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브릭 고정은 아주 잘 돼요. 사이드의 상단 작업은 30도 브릭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주었고요. 흰색 브릭으로 사이드 전면을 완성하고 빨간색 브릭으로 사이드의 후면을 완성합니다. 프론트 윙을 만드는 방법은 맥라렌에 비해 한 5배 정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만큼 입체감도 많이 주고 전면을 많이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즈콘부터 직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고정핀은 잘 되는데 이 브릭이 고정이 안 돼서 아주 애먹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립의 만족도가 엄청 떨어지고 레고 제품이 얼마나 사용자를 생각했는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어 윙은 수동으로 장착하는 DRS를 시스템 브릭으로 잘 만들어줬고요. 고정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이것 또한 불편하긴 합니다. 힘을 꽉 줘야 해요. 자, 제품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명패입니다. 명패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UV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차량만 따로 인쇄 후에 붙여서 입체감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이 완성되는데 확실히 완성된 디자인은 아주 멋집니다. 알파 로메오는 프론트 윙부터 실차와 아주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레고 맥라렌과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우세합니다. 시스템 브릭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디 쉐입도 좋아 보이고요. 리어 윙의 DRS 패널도 조금은 두껍기도 합니다. 자, 우선 프론트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맥라렌의 노즈 어셈블리를 보면 큰 삼각형 브릭으로 단순화를 시켰어요. 물론 고정력도 좋고 단단합니다. 알파 로메오는 플랫 슬롯을 여러 개의 브릭으로 층을 나눠놨어요. 브릭 간의 체결도 단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도 빠질 정도로 불안합니다. 바디 쪽으로 가면 알파 로메오가 입체감 있게 만들어놨고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상당히 사이드 포트도 볼륨감 있게 만들어놨어요. 맥라렌은 이 부분에 브릭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테크닉 브릭으로 마감 처리만 했습니다. 헤일로는 맥라렌이 상당히 튼튼해 보여요. 알파 로메오는 확실히 고정력이 약합니다. 바퀴는 비교가 전혀 안 돼요. 알파 로메오의 압승입니다. 맥라렌의 돌려쓰기 타이어와 비교가 안 되죠. 사이드 미러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비슷비슷해요. 프론트 쪽의 서스펜션 암은 맥라렌은 코팅이 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결착을 해놨지만 알파 로메오는 코팅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까지 붙여놨어요. 고정력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윙렛도 양쪽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맥라렌도 비슷해요. 사이드 패널은 다양한 브릭을 사용해서 입체감도 주고요. 층을 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맥라렌은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맥라렌의 후면 리어 윙의 DRS 시스템은 패널을 사용했어요. 알파 로메오는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테일 라이트도 알파 로메오가 더 견고해요. 차량 바닥까지 신경을 써 주었는데 맥라렌은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맥라렌의 바닥은 생각보다 텅텅 비었어요. 알파 로메오는 바닥까지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꽉꽉 채워줬는데 이 바닥도 실제 차량의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맥라렌의 엔진 구동은 기어들 간의 소음은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엔진 피스톤의 구동이 잘 보이지만 알파 로메오는 기어 구동을 위한 장치가 시끄럽고요. 엔진 기믹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부의 바지보드 표현이나 벤츄리 터널 표현도 알파 로메오의 창작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이드의 플로어는 둘 다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요. 플로어 바디는 알파 로메오가 확실히 두툼하고 팬더 브릭을 사용해서 표현을 잘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맥라렌의 플로어 높이는 앞뒤가 같지만요, 알파 로메오는 앞쪽이 좀 높고 뒤쪽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두 차량은 각자가 개성과 특징이 분명하게 나눠져요. 같은 자동차 모델이라도요, 레고사는 조금 더 만들기가 쉽고 브릭의 색깔이 좀 나눠져 있어서 레고 테크닉에 입문하는 분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카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좀 더 하드하게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립할 때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런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분들만 카다 제품을 구매하셔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다의 알파 로메오도요, 10,000원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댓글에다가 주소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만드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잘 결정하셔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생활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